네, 이서방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모든 언론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참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될지 심각합니다. 탄핵이 만약에 만에 하나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그렇죠? 대통령에 가장 근접한 사람으로 지금 추앙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실 거예요. 경제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바를 조금 말씀드려보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탄핵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뭐 윤돼지라고도 하고, 윤카라고도 하고, 뭐 윤건이라고도 하는데,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이 이제 경제 쪽에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기조가 탄핵 쪽으로 무게가 쏠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해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그러니까 일간지가 있죠. 그런 외신들의 보도는 상당히 하나같이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니까요. 이재명 아저씨가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는 한미일 외교 관계가 굉장히 불안불안해질 수 있고 이제 인양반이 이제 북한 쪽에 좀 우호적이고 러시아 중국한테 씨에씨에 해야 된다라고 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동북아의 안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우려하는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순수한 기술이라든가 뭐 우리나라도 이제 자원을 만들려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걸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원전 예산도 깎이고 뭐 대왕고래 유전 개발 탐사 비용도 없어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관계까지 만약에 삐그덕거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후폭풍이 심할 걸로 보입니다. 자, 자원이 없는 나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술력을 쌓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해서 반도체 혹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등을 기반 산업으로 발전을 해온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자, 이렇게 공급을 우리가 이뤄내면은 사줘야 되는 나라가 있잖아요. 사줘야 되는 나라, 우리한테 돈을 주고 그런 기술을 가져갈 수 있는 나라가 상대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대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제일 큰 나라는 미국입니다. 자, 미국인데 한미일 협력이 후퇴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의 돈을 막 지금 좌우할 수 있는 미국이라는 파트너를 아무래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우선은 외신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보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재명 아저씨는 북한과 러시아의 유화적이고 한국, 미국, 일본의 협력은 후퇴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우려스럽다고 지금 외신 쪽에서 얘기하고 있다 보시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문가들도 트럼프 행정부에 맞춰서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자, 스탠 가론이라는 윌슨 센터 한국 정책국장이랍니다. 자, 이 아저씨가 얼마 전에 방한을 해서 심각한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현재 서울에는 진정한 리더십이 없다. 자, 기업인들이 직접 미국 정부의 담당자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이 밑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자, 우선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앞으로 한국 방위비에 대한 얘기, 뭐 굉장히 좀, 이 이슈거리가 될 만한 얘기잖아요. 물어봅니다. 자, 방위비 인상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트럼프는 뭐다? 협상가고 사업가다.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방위비를 요구하는 만큼 한국도 그에 준비를 해서 그에 대응할 만한 준비를 해서 협상에 들어갈 어떤 지금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탄핵 정국이니까 불안불안하다. 자, 향후 미국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한미일 삼국 협력이 후임자가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스탠가론 아저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는 삼국 협력에 대해서 외교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다라고 얘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삼국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드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국을 이제 기대는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미국 측의 대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 지금 좀 큰 틀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당파를 초월해서 우선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반중국적인 어떤 어 뭐라고 할까요? 그 결계를 치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중국, 러시아, 북한을 갖다가 옥죄는, 그러니까 숨통을 조이는 강경책으로 지금 나가겠다라고 노선을 잡은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3축의 세계 축의 하나인 한국 쪽의 지도자가 북한, 중국의 시에시에, 러시아랑 친해? 자, 이러면은 미국의 스탠스가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한미일은 어차피 동맹 관계라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얘네가 합심을 해서 어떤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북한 같은 공산국가 세력들의 진출을 막아주는 방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한국이라는 축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얄짤없이 규제 대상에 우리나라도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윤석열 뭐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정권 때 겪어봤거든요. 자, 문재인 아저씨가 대통령 할 때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란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지도 좀 넓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해외에서는 이재명 이제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미일 삼각구도에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일각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래도 경제는 이재명이다라고 하는데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자,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살아야 된다? 기술입니다. 자, 기술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핵심 기술 몇 가지가 있죠. 전기차, 그 배터리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는 이제 화학 공정이기 때문에 10년, 20년간의 오랜 업력과 노하우가 있어야만 배터리 양극재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이 셀 제조 업체의 기술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3원기 배터리를 못 따라가는 게 그 기술력 부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LFP로는 뭐 전 세계 정복을 할 수 있어도, 자, 이렇게 기술이 있어야 돼요. 반도체 기술도 광각, 뭐 노각 장비 기술이 있어야지만, 그렇죠? 더욱더 첨단화된 반도체 소재를 만들어서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축이 있는데 에너지예요. 뭐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뭐 대왕고래를 파봐야 알겠지만 그 전에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원전이라는 기술이죠. 자, 원전이라는 기술을 갖다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이제 기술 이전을 받은 상황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원자력 발전소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기회를 틈타 가지고 미국이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전을 미국 쪽에 수출할 수 있는 찬스를 지금 수혜를 전부 다 받고 있는 상황으로 돌입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뭘 하고 있죠? 탈원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산 삭감을, 원전 쪽에 들어가는 예산을 거의 뭐 제로로 만들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한전, 우리기술 같은 종목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되고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자, 이재명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면요. 원전 망합니다. 네, 원전 망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이재명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못 좋아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원전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했는데 어디 들어가는 예산을 삭감했냐면 SFR, SMR에 들어가는, 그렇죠? 연구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연구 용역 예산입니다. 자, SFR은 뭐고 SMR은 뭐냐? SMR은 많이 들어보셨죠?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크게 짓는 게 아니라 너네 구글이야? 구글 옆에 건물 한 동 정도의 원자로를 돌릴 수 있게끔 소형으로 조립을 할 수 있는 원자로를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얘기인데, 자, SMR을 돌리기 위해서는 원자로를 식혀줄 수 있는 소듐 냉각 기술이 필요합니다. 냉각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다? SFR이라고 하는 겁니다. SMR 옆에는 무조건 SFR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고, 자, 이거를 미국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민간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얼마 전에, 그쵸? 테라파워랑 SMR 관련해서 기자재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일 뿐이고요. 향후에 미국의 빅테크들 AI 때문에 지금
전력 모자라다고 맨날 찡찡거리고 있잖아요. 애플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등등등. 자, 이런 기업들이 SMR을 적극 도입을 하면서 이 물량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자, 그런데 뭐다? 여기에 기자재를 수출을 해야 되는데 SFR을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 자, 이러면은 두산 에어로빌리티가 어떻게 합니까?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아요. 못 팔아. 자,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원전이 얼마만큼 뭐 추가로 발전소를 짓느냐 마느냐 일회성인데 지금 미국은 뭐다? 아예 에너지 생태계가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갖다가 풍력을 만든다, 뭐를 만든다, 태양광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그거 허가해 줍니까? 허가 안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다? 원전을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SMR 본격적으로 2030년부터 막 달려보겠다라고 하는데 만들 수 있는 기술도 한계가 있고 파트너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 손을 벌리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그다음에 우리 기술 같이 원전에 완전 빠삭한 이 기업들은 미국의 민간 업체 쪽에 원전 수출을 지금 준비하고 계약까지 심지어 계약까지 맺어놓은 상황인데 뭐다? SMR 만들 생각 하지 마라고 하는 쪽이 민주당이라는 얘기예요. 돈줄이 어디서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원전 투자는 이미 망했다라고 보고 자, 다른 쪽 투자를 알아봐야 될 건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뭘 원하는 거냐? 원전은 대나 줘버려요. 자, 그럼 뭘 원하는지 보실까요? 러시아 쪽하고 연계해서 천연가스를 수입해 오자라는 야망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맨 처음에 나왔던 얘기랑 이어지죠. 이재명은 북한과 러시아의 유화적이다. 왜 러시아랑 친한데 북한은 왜 끼냐? 자, 유럽에 지금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방이 막 난리가 나요.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화목난로 태우고 있고. 자,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끌어오고 싶은데 어디를 거쳐야 돼요? 무조건 북한을 거쳐야 되는 거야. 북한을 거쳐야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은 더 이상 짓지 말고 원전 기술 개발도 하지 말고 수출도 하지 마. 자,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 있어? 유럽,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 오면 끝나. 자, 그러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야 땅바닥으로 천연가스 수송 라인을 깔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러시아 쪽과 에너지 협력을 하기 위해서 북한도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재명 아저씨란 얘기예요. 미친 거죠. 미친 겁니다. 제가 제 개인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잡혀갈 수도 있지만 할 말은 해야죠. 이런데 이재명이 되면은 주식이 좋아진다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윤석열이 탄핵이 빨리 돼야 주가가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등신들이 이래도 있습니까? 우리나라 에너지 중추 그 중심을 갖다가 러시아에 기대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에너지 못 만들게 하고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로 에너지를 대체하자는 얘기야.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위험하다. 자, 원전은 이렇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방산 쪽에 요새 투자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등등등 우리나라에 유망한 방산 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LIG 넥슨도 그렇고 전무후무한 실적을 내고 있고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위축돼 있는 동유럽이라든가 서유럽 쪽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쪽에도 우리나라 방산 기술 믿고 수입을 원하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방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민주당은 뭐 하고 있다고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방산 수출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왜 국회에다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돼? 기업이 자기 물건 만들어서 해외에 팔아야 되는데 국회에 허가를 받으래요. 이래서 국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법을 다름 아닌 민주당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 허가를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못 팔아요. 망합니다. 못 팔아. K2 전차고 K9 자주포고 선공이고 뭐고 못 팔아요. 누가 쥐고 있다 칼자루를? 야당이 쥐고 있잖아요 지금. 자, 방산 제일 잘 될까요? 주가가 올라갈까? 자, 팔아먹으려고 하면 계약서까지 작성해 놨는데도 민주당이 안 된대. 너네 무기 갖다가 누구 도와주려고? 우리가 감시할 건데? 이러면 못 팔아. 이건 못 팔아요. 자, 그럼 방산 쪽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 또 안 좋아. 자, 우리나라 조선 지금 투자하신 분들 계세요? 조선?
한화 엔진, 그쵸, 한화 오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데들은 지금 또 한 번 역대급 화랑입니다. 왜? 미국에서 미국에서 선박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적인 물동량도 늘어나고 있고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자, 그래서 해상 운송에 대한 필요성이 그만큼 강조가 되고 있고, 이 조선 쪽을 빠르게 시간을 맞춰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가지고 전 세계가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 읽으시는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최고 고객은 어디다? 항상 미국입니다. 자, 미국에서 MRO라고 하죠. 방산, 그러니까 군함에 관련된 모든 정비 혹은 자기네들 상선에 관련된 정비까지도 우리나라 쪽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화오션이 제일 먼저 뚫었고, 필리조선소 가가지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현대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도, 야, 미국에서 요청하면 무조건 진출해야지. 배 한 대당 뭐 몇천억이잖아. 자, 이래서 역대급 조선업도 지금 화랑이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재명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북한하고 러시아의 유화적이라고. 그 다음 뭐라고 한다고? 삼국 협력에 대해서 외교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다라고 얘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싫어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트럼프가 싫어하면은 미국이 우리한테 이 물건 안 주면 할 줄 알으면 어디다 해요? 일본에다 한다고. 그렇게 일본 싫어하면서 왜 일본 좋은 짓거리를 하려고 그래? 일본을 도와주고 싶어서 민주당은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건가? 나는 이거 보면서도 내 얘기를 들으면서 싫다. 아, 이 새끼 정치색 묻어있네? 꺼져. 야, 내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냐? 그래, 정치 얘기하는 거지. 경제 위에 정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경제 위에는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가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요.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들쑥날쑥합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걔네가 막 우리한테 1조 달러 주겠대. 똥구녕 빨아서라도 얻어내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경제야. 근데 나는 반미요, 반일이요. 그럼 누구랑 교역할 거야? 중국이요. 팔아먹을 데가 없잖아. 물건 만들어봤자. 중국하고만 교역을 해야 돼. 그럼 우리나라가 뭐가 되냐고. 반쪽이 된다고. 반쪽이. 경제 성장도 마이너스, 모두 마이너스. 자, 그런데 이런 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국회에 있고, 그럼 나는 대통령 탄핵하면 중시가 좋아진다고 하는 병신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험한 말씀드린 거 죄송하고요. 넘어갈게요. 방산도 못합니다. 조선도 반미 쪽으로 돌아서고 나면 일거리 끊겨요. 그러면 무슨 주식 할 거예요? 반도체? 반도체? 이제 남은 거 뭐 삼성전자, HBM 공급 이런 거 하려고? 자, 신재생 하시면 돼요. 민주당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 어디서 들어오죠? 중국에서 들어오잖아. 풍력 터빈, 타워 이런 것들. 태양광. 중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들여오고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들여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정유업체한테 횡재세를 때린대요. 우리나라 정유업체 어떻게 돼? 러시아산 천연가스 막 마구잡이로 수입해가지고 가격 다 조져놓으면은 우리나라 정유화학 업체 어떻게 됩니까? 막말로 못 되는 겁니다, 진짜. 못 해요. 횡재세를 때린대. 또 그리고 너네 유가 막 올라갈 때는 먼저 오른 가격에 팔았지. 알아, 나도 알아. 알아. 정유사들 양아치 짓 하는 거. 법으로 규제해야 되는 것도 인정해. 자, 근데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가스관 태워가지고 북한 쪽을 연계해서 들어오게끔 하는데 북한이 막말로 마음에 안 들어 우리나라가 목줄 쥐고 있는데 천연가스 중간에 밸브 잠궈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천연가스 밸브 중간에 잠궈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얼어 죽어야 돼 우리? 아니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 자, 신재생 에너지는 또 수입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닥친 일이라고. 자, 탄핵이 돼야 된다고? 야, 탄핵되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라 그럼. 탄핵되면 어떻게 되는지 너네가 당신네들이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난 5년간의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봐놓고 나서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된다고.
이게 뭐 하나 긍정적인 얘기가 있나요? 지금 원전 못하게 수출. 자, 원전 관련된 종목들 다 작살나는 겁니다. 방산 수출하려면 국회 동의 받아야 돼. 방산 못 팔아요. 다 작살납니다. 반미 한 대, 반일 한 대, 조선도 다 뺏깁니다. 미국, 일본한테 다 뺏겨요. 자, 그리고 에너지는요. 천연가스 수입해온대. 우리나라 정유화가 없고요. 어떻게 됩니까? 경쟁력이 어떻게 돼요? 없어.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전 국민을 희생양 삼는 거 아니야? 중간에 북한에다 밸브 달아놓은 다음에 잠궈버리면 어떡하라고. 자, 그러면 오를 거는 정해졌어. 신재생. 자, 반도체는 오를 것 같으세요? 못 올라요. 왜? 반도체 매일마다 유출되고 있잖아. 그쵸? 기술이. 중국 스파이 막 심어가지고. 그죠? 우리나라에서 퇴직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위 임원진들이 중국에서 거액의 배팅을 하니까 거기 넘어가가지고 우리나라 기밀들을 다 지금 풀어놓고 있잖아요. 자, 간첩이라고 하죠. 간첩죄 민주당이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해요. 간첩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근데 북한 애만 잡아가래. 중국 애들은 간첩 아니라고. 우리나라 국가기밀, 기업 진짜 1급 기밀 갖다가 해외 팔아먹는 새끼들 간첩 아닙니까? 왜 적국을 이롭게 하지? 왜 남의 나라를 좋게 하지? 우리나라 기술 갖다가? 간첩이에요. 자, 간첩죄 만들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못 만들게. 씨발, 뭐 하는 거야, 이게 국회가. 못 만들게 하잖아요. 처벌도 못 해. 자,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국회 증언 감정법이 있어요. 이거 만들었어. 국회 증언 감정법을. 이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국회의원이 면박 주는 거예요. 야, 이재용 회장 나오세요. 당신네 지금 무슨 기술 갖다가 어떻게 개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 얘기해야 돼. 얘기 안 하잖아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걸 누가 발의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거예요. 너희 지금 뭐 어디까지 개발해놨니?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에 수출하는 거야 마는 거야? 저희 회사 기밀이라서 그리고 저기 상대방과의 어떤 기밀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징역 가세요. 야, 저 새끼 잡아. 국회 증언 감정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징역 3년에 처한다 이러고 우리나라 재계 수장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한덕수 권한대행 전 권한대행이 이걸 거부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탄핵했어요. 자, 그럼 국회의원이 들어도 몰라. 근데 왜 면박을 주고 지네가 왜 알고 싶어 하는 거야? 왜 알고 싶어 해? 뭐가 궁금해? 정상이 아니라고. 정상이 아니라니까. 지네가 그 기술 자료로 주세요. 줘야 돼. 반도체 어떻게 만드는지, 장비 어디 거 쓰는지, 노각 식각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다 줘야 돼. 그러고서 지네가 그 자료 받아. 만약에 중국에 팔아먹으면 간첩인데 처벌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이런 데가 국회고 이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경제가 좋아진다고? 자, 반도체 다 뺏깁니다. 반도체 다 뺏겨요. 지금도 뺏기고 있고. D램 점유율 보실래요, 이제? 전 세계 3위 D램이 전 세계 3위 기업이 중국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점유율 계속해서 뺏기고 있고요. 누가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도와줘서요. 도와준 겁니까? 뺏긴 겁니까? 근데 처벌을 못 해. 그리고 이제 너네 얼마만큼의 지금 기밀을 갖고 있는지 국회의원이 내놔 그러면 무조건 줘야 돼. 기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야. 자, 그리고 뭐 또 다른 게 좋은 게 있다고요? 뭐 이 사람이 이렇게 큰일 하는 거 같지. 상법 개정한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은 얘기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상법 개정하면 헤지펀드랑 사모펀드가 기업을 다 조작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얘기 하죠? 주주 충실의 의무를 지키라고. 주주 충실의 의무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 배당을 늘릴 수가 있죠, 그러면. 기업들이 무서워서요.
자, 유상증자도 한정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적 분할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주 충실의 의무에 반하기 때문에. 주주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자, 겉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겉은 그럴싸해 보여. 자, 이거는 실질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주주라면 누구나 경영에 딴지를 걸 수 있게끔 만드는 법이에요. 누구나. 근데 일반 개인, 내가 삼성전자를 한 100주를 갖고 있어요. 일반 개인이 삼성전자가 뭘 하는지 알고 내가 딴지를 걸어요? 걔네가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내가 뭐 앞장서 딴지 걸면은 내가 이겨, 걔네가 이겨. 자, 근데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이 있죠? 헤지펀드. 헤지펀드는 공매도를 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주로서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삼성전자 대상, 뭐 LG 대상, 뭐 어떤 기업이 됐든 간에. 자, 소송 진행합니다. 삼성이 어느 물자를 갖다가 얼마만큼의 반도체를 갖다가 해외에 수출을 하려고 해. 그럴 때 소송 걸어. 그러면 기업의 경영이 중지되겠죠. 영업 활동에 대한 개진을 못하게끔 하는 거야. 근데 이걸 개인들이 합니까? 개인이 안 해요. 펀드가 한다고. 펀드가 한다고. 자, 계열사가 있어. 삼성물산이 맨 위에 있죠. 삼성물산. 자, 밑에 삼성전자 있고 중공업 있고 뭐 있고 다 있어요. 자,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 D라는 기업이 자회사로 있는 지주사 체제에 재벌 그룹이 있습니다. A라는 기업이 이런 소송 때문에 자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 이때까지 어떻게 했죠? 지주사 차원에서 얘네한테 저렴하게 대출 형식으로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그쵸? 얼마 전에 롯데그룹 사태 보셨잖아요. 롯데케미칼이 요청하니까 롯데 지주사가 월드타워를 담보로 급하게 돈을 만들어서 자회사를 살려낸 그 사태를 보셨죠? 자, 이거를 못합니다. 왜? 지주사에 거대한 자금을 안고 들어가 있는 못돼 처먹은 어떤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소송 겁니다. 그러면 이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그럼 어떻게 돼? A라는 회사는 망하는 거야. 뭐 주주 충실의 의무니까 내 한 주당 배당금이 5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릴 것 같으니까 이거 찬성한다고? 이 비용신들아. 그래, 재벌 재벌 개혁은 돼요. 지주사가 유명무실해지는 거니까. 그럼 얘네가 다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각자 도생 할 건데 여러분들 투자 안 해요? A라는 기업에 투자해 놓은 사람 없어? 이 각각의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뭐 알테오젠 같은 기업이 유증을 통해서 공장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찬성해. 근데 해치펀드 하나가 반대해. 소송 걸어.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계약 상대방까지 있는데도 유증에 반대하는 해치펀드라든가 공매도 세력이 소송을 진행하면 못한다고. 이게 개정이야? 상법 개정이야? 알테오젠은 지금 뭐 40조 원, 80조 원 시총이 올라가야 정상이다라고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장을 못 지어. 생산 시설이 없어. 남의 거 사와야 돼.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 떨어져요? 여러분들 배당금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까? 왜 이렇게 멍청해 사람들이? 그러고도 이재명이 좋다고? 그러고도 더불어민주당이 좋아요? 나는 국민의힘도 병신 같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엉망진창인데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얘기해 볼게. 이제 1번부터 1번 원전 수출 대박이 터졌는데 못하게 해. 자, 2번 방산 수출도 대박이 시작됐는데 국회 허락받으래. 3번 조선도 지금 역대급 화랑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하고 친하지가 않아. 자, 네 번째 반도체 기술 다 유출되고 있고 지금 난리버거지 치고 삼성전자가 지금 역대급으로 저가 지금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기술 유출하는 새끼를 잡아서 처벌도 못해. 다 뺏기란 얘기지. 국회에서 너네 기밀 자료 있으면 요구하면 무조건 내야 돼. 안 그러면 징역 5년 살아.
기업하라는 겁니까? 상법 개정한데 지주사 체제 무너뜨리고 유상증자 하나 제대로 된 목적으로 건물 짓겠다, 우리가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은 헤지펀드라든가 사모펀드 이런 새끼들이 공매도랑 연합해서 딴지 걸면은 못해. 돈 없어? 지주사가 못 대줘.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투자자란 말이에요. 자, 고려아연이 MBK에 넘어간 거 보셨죠? 고려아연이 회사 경영을 방만하게 해서 MBK가 혼내주려고 한 겁니까?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채널 나가 그냥. 거대 중국 자본에 뺏긴 거예요. 우리나라 핵심 기업을.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우리나라 핵심 기업을 거대 중국 자본 침입을 받아가지고 뺏긴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어떻게 됩니까? 각자 도생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각자 도생. 지주사 체제가 무너지고 각자 도생해야 되는데 중국은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겠다고 하죠. 역대급 경기 부양책 썼다고. 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신나요 지금? 걔네는 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상법 개정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을 쇼핑하려고 준비하는 거라고.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을 쇼핑하려고. 왜? 막을 수가 없잖아 기업 입장에서. 나라에서도 바치겠다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왜 투자를 하는 거야? 이거 이해 못하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도 윤석열 때문이다 이지랄하고 있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윤석열 때문이다. 계엄을 왜 해서 뭐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이 약해지고. 아니, 가만 내비뒀어도 이렇게 된다고. 당신이 미국 투자자 같으면 우리나라 여기 기업에 투자하겠어요? 우리나라 방산 많이 팔 수 있으면 뭐 하냐고. 못 팔게 하는데 국회에서 동의 얻으라는데. 우리나라 원전 기술 좋은데 못 팔게 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냐고. 이게 누구 탓이야?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이게? 이거 경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좀 버리시고 정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자고요. 잘못된 건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바꿔야 되고, 적어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올해 25년이 돌아갈지는 우리가 판을 뒤집어서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 시작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긴 영상인데 지루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요, 나라 망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올해 투자는. 자, 테마주 이런 개 같은 거에 휘둘리는 한 해가 되지 마시고,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의 정책 혹은 법, 입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법들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저항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좀 기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탄핵은 반대합니다. 나라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자, 제 우선은 메시지는 명확하게 전달해드렸다고 생각하고, 다음 시간부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업 분석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